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분의 몰기지 브로커, 크리스 리, 그리고 케빈 리님을 모시고, 몰기지 브로커들이라면 몰기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좀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케빈님도 우리 이제 영상 찍으면서 또 인사했지만, 케빈님과 크리스님, 뭐 두 분의 몰기지 브로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하면 세 명인데, 오늘은 이 세 명이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몰기지 운영하는 걸 선호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일단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했다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실 또 분들도 없겠지만 좀 우리의 생각, 또 케빈님의 생각, 크리스님의 생각을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first time home buyer들이 집을 사면서 50만 불의 몰기지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사는 집은 다운타운에 있는 투베드 콘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아직은 자녀도 없고 신혼부부인데 앞으로 이제 자녀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일하는 곳은 다운타운이라서 딱 뭐 딱히 몰기지 외에는 특별한 부채도 없고 인컴도 좋고 네, 앞으로 이제 좀 할 일이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몰기지를 받는 상황이면 5년 변동 뭐 고정 뭐 이렇게 기록도 좀 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변동과 고정 두 개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케빈님? 저라면은 고정을 권해드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다 보니까 뭐 이자율 같은 거 오늘처럼 0.5가 내려간다면 좋겠지만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가면은 몰게지 페이먼트가 늘어나면은 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운타운 투베드다 보니까 뭐 원베드면은 만약에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뭐 이사를 3년 이내에 가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투베드 정도면은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되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적으로 이제 고정을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고정을 추천하신다면 좀 짧은 1에서 2년일까요? 아니면 좀 미드텀인 그러니까 3년일까요? 아니면 좀 길게 4, 5년일까요? 적어도 한 3년, 4년 정도. 음, 만약에 그때 뭐 렌더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뭐 준비할 때도 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크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은 원베드였으면 저도 변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투베드이고 자녀 계획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을 해서 지금 고정이 4%대가 나오고 있지만 4%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컴이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럴 때까지는 지출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명이 이제 이제 뭐 출산 휴가를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출을 고정시켜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갑자기 변동이 생기는 것보다는 일단 고정적으로 해놓고 계획적으로 이제 미신과 출산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계획을 세우기 좋으니까 일단은 3년 고정 정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는 first time home buyer들이고 또 부동산의 엔트리 포인트로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몰기지도 저희의 평균 몰기지가 보통 한 46만에서 48만 불 정도 몰기지를 받으시니까 이 정도라면 굉장히 티피컬한 first time home buyer의 딱 구성인 것 같고 또 가족 구성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신혼집을 구하면서 집을 사기 때문에 또 자녀가 없는데 또 자녀가 또 금방 생기는 또 축복이 있을 수도 있는 또 포텐셜이 있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은 고정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물론 저도 고정이자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변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녀 계획이 없지만 자녀는 지금 없지만 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살 가능성이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또 페널티가 저렴한 변동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먼슬리 캐시플로우의 측면을 봤을 때는 꼭 변동이라고 해서 이제 먼슬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또 스태틱 페이먼트를 갖고 있는 은행들도 있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불리함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프라임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스택 페이먼트로 먼스리 페이먼트가 높게 설정돼 버리면
프라임이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먼슬리가 좀 낮춰줘야 캐시플로우에 부담이 없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몰기지 원금을 빨리 갚을 수는 있지만 먼슬리 페이먼트가 좀 부담스러운 게 너무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다. 물론 또 은행을 통해서 그 먼슬리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지만 0.25, 0.5씩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매번 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풀 하고요. 그래서 고정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또 판단. 아무래도 또 첫 번째 케이스는 대부분 또 고정이자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 손님들은 리파이낸스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이고요. 필요한 몰개지는 35만 불입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이제 하우스에 사시면서 이 35만 불을 리파이낸스 해서 자녀분들의 다운페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두 분한테 얘기하지 않은 하나의 힌트는 이 다운페이를 도와준 다음에 자녀분들이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이 기프트 다운 페이먼트를 다시 페이백할 계획도 있습니다. 자, 음. 이런 상황이면 고정이 좋을까요? 변동이 좋을까요? 우리 케빈님부터 먼저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런 플랜이고 자녀분이 다시 이제 페이백을 한다는 가정인 거죠. 네. 실제적으로 제가 주변에 봤을 때 많은 경우 페이백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일단은 페이백을 그렇죠. 한다면은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고정이든 변동이든 내는 몰개지 금액에서 한 20%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간 20% 정도의 상환을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긴 하기만은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 몰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좀 다 갚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녀분이 다 페이백을 해가지고 그냥 다들 클로징 할 거다, 닫을 거다, 아니면은 최대한 많이 갚을 거다라고 하면은 변동이 낫겠죠. 음, 네. 근데 오케이. 만약에 내가 그냥 리파이낸스 받고 혹시 모르니까 뭐 자녀분이 여러 명이어가지고 한 명 도와줬고 남은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좀 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정 이자율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크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자가 너무 빨리 내려가서 이제 변동을 선택했을 때 이자가 엄청 빨리 내려가서 고정으로 묶여 있으면 그게 아까울 수 있는 그게 제일 고민해야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35만 불 그렇게 큰 금액이 이제 이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변동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일단 변동을 하시고 만약에 정말 예상 밖으로 너무 이자가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씩 더 내려갈 때 그때는 뭐 이제 한 번 더 이자를 고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뭐 페널티를 내고서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 고정으로 한번 바꾸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분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 일단 케빈 린님의 의견,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일단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에게 다운페이를 빌렸을 때, 기프트를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페이백할 확률이 적다. 굉장히 이거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백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자녀가 다운페이를 도움받고 이 돈이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고정이자 변동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크리스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변동이자를 선택하더라도 at some point 우리가 원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고정으로 바꿀 수 있으니 지금은 변동을 통해서 이제 이 몰기지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저도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자녀분이 다운페이를 받는다면 이제 집을 사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정에서 집이 이제 두 개가 되는 자녀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으니까 사실 이 구조가 되면 사실 레버리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돈을 빌려서 또 하나의 자산을 사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리스크를 테이크 한다는 건 리턴을 기대한다는 건데 이제 집이 두 개니까 뭐 집이 오르거나 뭐 렌트를 돌리던 뭐가 됐건 나한테 리턴으로 다가오는 걸 기대하고 하는 거다 보니 그 리스크를 얼마나 매니지할지 할 때는 고정이자를 선택한다면 일단 먼슬리 캐시플로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리스크를 나는 먼슬리 기준으로 좀 보고 싶다가 될 것 같고요. 베리어블이라면 사실 그 리스크에 대한 리턴은 이 집을 팔았거나
토탈 커스트 오브 바로잉을 다 알아야 변동이 날지 뭐가 날지 아는데 만약에 자녀분께서 다운페이를 도와줬고 돈 받고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저 35만 불을 빨리 갚고 싶다면 변동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케빈 리님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그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받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프리세일을 3년 전에 사셨고요. 그래서 집값도 조금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할 때 문제가 없는데 곧 클로징을 하면서 75만 불의 몰기지가 필요해요. 아까 이제 1번, 2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몰기지인데 이분의 좀 하나의 키 포인트는 이분이 지금 BC주에 살고 있고 인컴도 BC주에 있고 다 있는데 이제 토론토로 그 콘도 클로징 하러 이주를 하러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변동과 고정 어떤 게 좋을지 우리 크리스님부터 한번 생각을 좀 나눠주시죠. 이게 여기 포인트는 이제 프리세일 클로징이라는 게 포인트인데 네.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더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의 이자율 이제 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고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내린 후에 그러면은 고정이 충분히 저는 3% 중후반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정도면 충분히 묶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3년 고정으로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리스님은 이제 고정이자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까지 올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오면 이게 변동이든 고정이든 뭐 상관없이 나는 고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좋습니다. 케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 이분은 저라면은 고정을 선택할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BC주에 또 있다가 또 토론토로 간다는 것 자체가 또 모험 아니겠어요? 음. 이분은 이제 모험을 택하는 분인 거죠, 성격이. 네? 그래서 이분은 변동을 선택해서 좀 어떻게 할지. 네. 약간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좀 한번 판단해 보는. 좋습니다. 네. 뭐 손님이 사실 뭐 원하시는 걸 사실 뭐 추천을 해드려야죠. 네, 맞아요. 그게 딱 포인트네요. 맞아요. 손님이 뭐 변동을 하고 싶다,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로 가는 건데,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프로 앤 컨스가 다 있지만, 그리고 이 결과라는 게 진짜 한 3, 4년 흘러봐야 무슨 선택을 맞아요. 했는지 맞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토론토에 콘도를 사서 뭐 프리세일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BC주에서 일단 이주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몰기지 받는 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온타리오랑 BC주랑 사실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다르고 집을 클로징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너무나도 당연히 BC주에서는 이런 프로세스와 이런 다큐먼트가 있는데 온타리오에는 없고 이게 참 큰 나라라서 그런지 또 많이 이제 그 정부에 따라서 이게 뭐 정확하게는 주정부죠. 프로빈셜 거버먼트에 따라서 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많이 다르고 준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분은 일단 뭐 고정이든 변동이든 최대한 빨리 몰기지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1번일 것 같고요. 저라면 변동 몰기지를 선택한다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집을 클로징해서 빨리 팔 생각이면 무조건 음,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토론토나 뭐 밴쿠버도 포함해서 콘도 마켓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잘 팔릴까라는 의문도 좀 생각해야겠지만 앞으로의 계획 안에서 이 집을 팔 계획이 있다. 그리고 마켓이 좀 좋아졌을 때 엑싯을 통해서 몰기지를 한번 정리하고 또 다른 스텝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고정보다는 또 변동이 그때 가면 또 유리할 수 있지만 그냥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또 고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참 3번은 조금 저도 선택하기가 좀 어렵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3번 정리하지만 자 4번입니다. 4번은 요즘에 정말 많이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미 집을 사셨고 몰기지 리뉴얼이 다가옵니다. 뭐 리파이낸스나 아니면 뭐 세컨 몰기지 이렇게 새로운 몰기지는 필요 없고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몰기지 28만 5천 불을 이제 고정으로 할지 변동으로 할지 그냥 리뉴얼 사인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리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뉴 비즈니스나 또 새로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던 뭐 은행 직원이던 사실 누구도 돈을 벌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에게 시간과 열정과 이런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리뉴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외로울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케어해주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앞으로 계속 살 집이고, 뭐 이미 집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고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변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모기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크게, 뭐, 앞으로 지금 이자가 일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언제 다시 올라가느냐, 이거는 아직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금액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큰 손해는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변동을 추천드리고 또 뭐 계속 살 집이기 때문에 사실 고정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변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롱텀을 어차피 몰개지 운영할 거면 이제 내려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갔으면 좋겠다. 케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본인이 살 집이다 보니까 만약에 뭐 하우스다. 그다음에 만약에 밑에 뭐 렌트를 내주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뭐 몰개지 비용 처리도 있고 좀 고정적인 비용이 나가면 좋다 보니까 뭐 고정 갖고 계시라고 할 것 같고 그냥 만약에 내가 뭐 타운하우스나 뭐 콘도에 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만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28만 5천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이자율이 조금 더 낮은 쪽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낮은 이자율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고정이든 변동이든 이자율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리뉴할 당시에 조금 더 낮은 쪽. 옛날 코로나 때는 변동이 좀 낮았었죠. 변동으로 낮게 받으면은 막 1.1%, 1.2%도 가능했었고, 네. 만약에 고정으로 갔었으면 1.8%였는데, 리뉴를 할 때는 좀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올라갈 테다 보니까 좀 조금이라도 충격을 좀 줄이고자 그 당시에 낮은 걸 선택을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라면 일단 리뉴얼 오퍼가 과연 이제 얼마나 매력적일지에 따라서도 또 대답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좋네, 누가 나쁘네 이야기니까 리뉴얼이라면 저는 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유는 일단 이 집에서 계속 살 집이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몰개지가 더 필요할 뭐 리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고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케빈 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더 웨이 사실 몰개지가 굉장히 그 몰개지 먼슬리가 부담이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4에서 4.5%고 변동으로 갔을 때 뭐 5에서 5.5%면 그 1%의 먼슬리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체감상 5% 내다가 4.5 내는 거랑 1% 내다가 4.5 내는 거랑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뭐 현실은 똑같이 내는 거겠지만 내가 원래 살고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거의 뭐 앞자리가 바뀌는 뭐 2번 바뀔 수도 있죠. 그런 큰 금액의 몰기지를 또 리뉴하게 된다면 이거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계속 가야 되나라는 시점에서는 몇백 불이라도 먼슬리 부담이 적은 고정이자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고정이자 계약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리뉴얼이 한 번 더 빨리 다가오더라도 5년보다는 한 3년이나 2년, 뭐 좀 더 1년도 가능하다면 좀 짧게 한번 버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음. 마지막은 일단 인베스먼트 퍼체스를 하는 손님이고요. 30만 불의 몰기지가 필요한데 제가 특정 지역을 하나 찍었습니다. 켈로나 이시주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워너비 가서 살고 싶은 켈로나의 원베드 콘도를 투자용으로 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이자 그다음에 뭐 먼슬리 렌탈 나오는 거, 스트라다 이런 거 했었을 때 파지티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븐 아웃 정도 되는 프로퍼티를 산다고 볼게요. 자, 이런 분들은 고정이 좋을까요? 변동이 좋을까요? 우리 크리스 님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뭐 3년 정도 고정으로 묶었을 때 이븐아웃이 된다 하면은 저는 고정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사니까 지금 뭐 갑자기 내년에 폭등을 해서 내년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고 일단은 뭐 3년 정도는 보시는 게 충분히 이제 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뭐 빨리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변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30만 불 지금 모기지 빌렸을 때, 어, 대강 음,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고정으로 최대한 좋은 고정 찾아서 하시는 게
3년 정도 고정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케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그냥 그분의 성향이나 조금 더 50일로 기우는 쪽으로 일단 보내드릴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투자형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이제 회계사님한테 뭐 세금 보고 보내드릴 때 보내주는 것도 있고 하면은 좀 고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좀 일정해야지만은 이제 투자할 때도 좀 안정감이 있고 이제 제2, 제3의 투자형도 갈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형 첫 집은 웬만하면 고정을 보내드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분 모두 다 고정에 대한 좋은 이제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변동을 한번 택해 본다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케이스에서는 뭐 고정이 좋을까 변동이 좋을까 참 어렵습니다만, 변동을 선택하는 손님들의 생각을 한번 좀 더 해보면, 일단 인베스트먼트 펄체스니까 사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 집을 사고 여기에서 에코리를 또 한번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부채가 있어서 그걸 갚거나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돈을 굴리고 싶다면 변동을 통해서 몰기지를 받고 이제 페널티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자가 내려간다면 사실 이자가 내려갔을 때 내가 먼슬리 페이먼트의 부담이 줄어들면 너무 좋죠. 자, 근데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는 only goes up이잖아요. 뭐 물론 주정부에서 이 캡을 정해놨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렌트비도 업이 될 거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수익이 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고 이자가 높을 때도 있고 이걸 뭐 평균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부동산을 구매해 놓고 오랫동안 묵혀놔야 뭔가 돌아오는 하나의 좀 이 마켓의 특성상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에quity 를 빼는 거 외에는 사실 이걸 판다는 것 자체가 뭐 리얼터 비용부터 변호사 비용부터 다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좀 커스가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5년이나 10년 뭐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기만 하는 것도 또 레버리징에서는 좀 너무 아쉬우니까 리파이낸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진다면 또 5년 변동을 통해서 준비가 됐을 때 바로 테이크아웃하고 새로운 집, 바로 테이크아웃하고 새로운 집.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도와드렸던 손님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많은 멀티플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매년 동일한 시점에 모든 프로퍼티의 에quity 를 한번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빠바바 오를 때는 전체적으로 한 15%씩 오르는데 집이 뭐 8개, 9개라면 거기서 15%씩 는다면 한 5만 불씩만 차익해도 어떤 하나의 원베드 콘도를 현금으로 살 만큼 에quity 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한번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집을 산다의 개념으로 리파이낸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거에 대한 단점이라면 리파이낸스를 너무 자주 하면 애멀타이제이션이 완전 리셋되니까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쌓이는 거지만 이분들의 컨셉은 나는 그냥 집을 하나 더 살게요. 의 개념으로 업셋시키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상 또 고정과 변동 생각할 때 변동을 선택한다면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5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 케빈님, 크리스님, 저까지 해서 3명의 브로커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이렇다면 저럴 거예요. 저럴까 하면 저럴 거예요. 이게 사실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은 이렇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걸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빨리 파악해서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정도 좋고 변동도 좋고 물론 at the same time 고정도 나쁠 수 있고 변동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내가 모르고 있는 팩터들 때문에 내 결론이냐 결정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고정을 선택했는데 이 고정에 대한 결과치가 생각보다 잘 나왔네. 좀 아쉽게 나왔네.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후회 없게끔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지만 앞으로 변동과 고정에 대한 싸움은 제 생각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정말 코비드 때가 쉬웠을 거예요. 아마 변동이 무조건 싸고 페널티도 싸니까 난 무조건 변동해야지라는 정말 원웨이였잖아요. 이제는 변동을 해야 될지 고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뭔가 오버랩되는 순간이 오니까요. 저희 브로커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많이 나누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